이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이게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 국민의힘 쪽 중진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야당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다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근데 그 야당의 이야기고, 근데 이제 당 대표한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중진들한테 듣겠다라는 취지의 보도였단 말이에요. 갈라치기. 네. 갈라치기로 해석해요. 다수와.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하는 모습, 혹은 청와대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치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의 복원.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가장 문제였던 거는 모든 걸 대결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법조인 제 얼굴에 침 뱉는 거고 제가 정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조인 사고는 결국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민사는 합의나 조정이 있지만 형사는 유죄 아니면 무죄거든요. 예.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봤던 정치여서 지금까지는 항상 표 대결 아니면은 그냥 극한의 논리 대결로 갔었는데, 사실은 정치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부가 아니었는데. 아니 그럼 정치라는 건 이제 서로 만나서 대화로 무언가 갈등을 조정하자라는 취지라면, 나경원 의원은 근데 이거 야당 들러리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골프는 쳐서 뭐하냐? 본인 안 불렀으니까 그러는 거죠. 어찌됐건 야당이 중진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네, 안 부른 거죠. 야당- 나경원 너 말은 별로 다른 사람 말은 들어도 네 말은 듣기 싫어. 이거죠. 쉽게 말하면은 개전에 정이 없는 사람은 뭐. 제외하는 거야. 아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 혹시 지금 야당에 있는 중진들 중에 개정의 정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제법 많아요. 그래요? 네, 제법 많아요. 그 뉴스에 안 나오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있잖아요. 네네. 분명히 의원이고 3선 4선 되셨는데 뉴스에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 지금 뭐 합니까? 이번에 상임위원장 되신 분들 보면 돼요. 명단 이제 7개 나돌기 시작하잖아요. 네, 김희정, 이양수 몇 명 있어요. 진짜 모르는다. 네, 진짜 처음 들어봐. 진짜 처음 네, 들어봐. 저를 통해서 간만에 들으시면 이양수 속초 양양. 네. 김희정은 들어봤다. 네. 청년 시절에 보장 안 됐고 멀쩡한 사람이었죠. 맞아요. 과거 완료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제 그 한덕수 후보 교체 이후에 이제 숨어 있는 건데. 예, 그때 뭐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 아닌가. 예.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소위 말해서 조금 대연정,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던졌던 그 대연정이 당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많이 비판을 받았지만, 그 비판 받는 게 너무나 정파적인 당파성 때문에 비판을 받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당시로 돌아가보면 우리가 지났으니까 노 대통령 옳았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성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맞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청와대 측의 제안 혹은 이렇게 지금 보도로 나온 내용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상황들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보도가 됐건 뭐가 됐건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치의 복원이라는 얘기, 이게 제가 십수년 뉴스를 전하면서 참 자주 했던 말인데 이 단어가 사라진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맞아. 근데 이제 윤석열 때 복원할 사라졌죠. 사람하고 복원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린 예. 개전에 정이 없는 사람하고는 불가능하고.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서는 시도는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까지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배재고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정주 기자하고 디테일한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반응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배재고등학교에서 부적절한 혐오 표현으로 경기장에서 지적을 받았던, 그러니까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전체에 대해서 출전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걸 제가 그 야구계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징계다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였는데, 이게 과도한 처분이라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 이름 나온 김에 SNS에 저런 걸 올렸어요. 저러니까 청와대에서 골프 안 불러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 치하의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원들이 과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가 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혹은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니면 이제 어른들의 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제법 있는 것 같거든요. 이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사회인 야구에서도 저렇게 소위 말하는 견제를 넣으면, 그것도 혐오 발언으로 견제를 넣으면 사회인 야구에서도 리그에서 퇴출돼요. 그러니까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대회를 주최하는 주체자,
그러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배제구가 남은 게 청룡기는 뭐 경기 한두 경밖에 안 남은 것 같고 어차피 그건 못 나가는 예, 거고. 대통령배는 이미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남은 건 봉황기 정도기 예, 때문에 6개월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사실 대회 하나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호남 5.18 스타벅스로 가져가는 건 너무 표피적인 접근이다. 결국 혐오 발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더라도 관중이 혐오 발언을 해도 홈팀에게 징계를 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예. 근데 선수들이 직접 그랬다. 그러면 퇴출을 하거나 심지어 뭐 표현의 자유를 좋아하는 국힘에게 말해주고 싶은 미국에서 혐오 발언이나 인종차별적 발언을 그렇죠. 하면은 그냥 선수 자격 자체가 바탈되는 바탈돼요. 경우도 워낙 많아서 이건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통 이럴 때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혐오를 통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죠. 자유의 제한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산속에서 혼자서 막 그렇게 떠든다. 그 관계 뭐 없어요. 그건 이제 표현의 자유. 노래방 가서 돈 주고 자기들끼리 하면 돼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부분은 이제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저것도 관점이 참 가해자 중심적인 관점인 게 광주 일고 투수는 어떻게 보면 계속 혐오 발언을 참으면서 경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의 꿈을 빼앗는다고 하는데 청경기 대회는 스카우터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보는 대회고 예. 거기서 저러한 혐오 발언을 참아가면서 던졌던 사실 야구는 저도 사회인 야구를 하지만 누가 뭔 소리만 들려도 이게 하기 때문에 골프도 똑같잖아요. 채 올라가면은 피처 베이비. 예. 원래 채 올라가면 구찌하면 안 돼요. 다리 들면 구찌하면 안 돼. 근데 저거를 혐오 발언으로 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근데 이거를 가해자의 꿈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부적절하다. 여러분 저 피처 베이비라는 게 이제 7, 80년대 주로 야구장에 있었던 야유였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뭐 우리나라 양궁 최고잖아요. 뭐 양궁 선수들이 훈련할 때 막 시끄러운 데서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런 게 신경 엄청 쓰이니까 네. 그런 훈련을 하는 건데 심지어 이제 뭐 우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그 심리적인 위축이 되는데 심지어 광주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 아픔이 될 수 있는 그 얘기를 이건 광주만의 사실 아픔은 아니죠. 대한민국의 그럼요. 아픔이니까 그 얘기를 다 막 한다 혐오 발언으로 이거는 뭐 과하다 뭐하다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라나는 어떤 선수들이기 때문에 너무 아주 막 인생을 막 박살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 정도의 처벌은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준석 대표나 나경원 의원이 늘 참전하잖아요. 정말 나쁜 정치 하시는 분. 그러면은 학생들 가서 설득하세요. 앞으로 이런 발언 안 하도록 설득하고 교화시키세요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또 갈라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재명 정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거 소프트볼 협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 관련이 없어요. 민간 사단법인 협회예요. 축구 진 것도 뭐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물론 저 주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 이 징계가 이제 너무 소위 말해서 너무 무겁냐 이게 뭐 가혹한 거 아니냐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때에 따라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런 소위 말해서 학생들을 향한 그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못 믿겠어요. 왜 못 믿겠냐면 2023년에 그 김건희 오른팔이죠.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딸이 학폭해가지고 전치 사진 나왔어요. 맞아. 그거 김건희가 그 장모 씨 교육부 장관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 덮으려고 전화하고 닥달하고 김승희 의전비서관 딸이 자기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에게 전치 사주에 학폭을 했을 때 그 출석 정지된 날이 있어요. 자기 딸이 정지된 날 배우자가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꿉니다. 대통령하고 김승희 서 있는 거. 그래요. 우리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났어요. 네. 지금 이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교권 보호구 없으니까 검찰 정권에서 피해자 찍어 누르고 그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뭐 했습니까? 단 한 명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그 JTBC 단독 보도 뭐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예전에 그 출장 조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김건희가 장소를 먼저 정해놓고 검찰을 소환한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피고인을 소환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가 검찰을 불렀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지금 복수의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단독 JTBC 열심히 하신 건 뭐 존중하는데 저 아무렇지도 놀랍지가 않지 않아요? 오랜만에 그게 왜 단독이지? 오랜만에 성대모사 해주면 안 돼요? 야 검찰 일로 와. 나 나가기 힘들어. 이 내용들 뭐 당시 이제 최재훈 전 반부패 2부장 그리고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계속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검찰임을 이미 포기한 것 아닌가 이때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대통령실 뭐 로펌이냐 이런 얘기들 했었던 게 이게 하나 둘씩 사실로 진술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있는 특검의 수사 상황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 이거 한동훈 의원 관련해서는 특검 수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계엄 선포 5개월 전에 윤석열이 그 강호필 작전사령관 뭐 그 하와이 갔을 때잖아요. 네. 뭐 술 먹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는 걸 이제 강호필 전 사령관으로부터 얘기가 나온 게 제법 있었는데 한동훈은 할아버지부터 빨갱이였다. 진짜 난 어이가 없어. 또 저기도 파묘하네. 아니, 검색해봐야겠다. 아니 뭐 누군지. 아니 아닐 거라고 생각 드는데 그냥 여기는 제일 갖다 붙이는 게 빨갱이잖아요. 그냥 이거 뭐 이유도 없잖아. 뭐 증빙도 안 되잖아.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모욕적인 말을 그렇죠. 한 거죠. 네. 네.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극우 이런 거 이거 같이. 이 해석을 해보자면 그때 당시에 한동훈과 이제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순간 욱해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아예 한동훈이라는 인물 자체를 그가 흔히 말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저쪽 편을 보내놓은 거다. 이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왜 저 정치인 체포 명단이나 뭐 나중에 뭐 수거 등등 얘기할 때 한동훈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것 때문이다.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은 한동훈한테 크게 별 감정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부하였고. 예. 근데 결국은 저는 이것도 다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걸 보거든요. 그냥 김건희랑 한동훈이랑 틀어진 거예요. 둘이 맨날 카톡 주고받던 사이에서 뭐 때문에 틀어졌는지 틀어지니까 이게 여자들은 한번 틀어지면 그 사람 진짜 왼수처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오빠 한동훈 빨갱이 저희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그냥 여기도 그냥 그대로 흡수하잖아요. 윤석열은. 오빠 빨갱이. 오빠 한동훈 빨갱이. 오빠 제 빨갱이 제 빨갱이. 예. 나쁜 놈이야. 한동훈 대표 할아버지는 안 나오네. 근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네. 예. 근데 이거는 윤석열 씨 이렇게 본인이 이제 말하잖아요. 진짜 양심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그 빨갱이 데리고 지금까지 박근혜 수사하고 십수년을 대검 예. 3차장 앉혀놓고 장관시키고. 네, 자기가 그럼 결국은 국가보안법상 아니 공동복 정범이네 간첩죄로 잡아놔야 돼요. 빨갱이 데리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113 신고해. 113. 한동훈 그 빨갱이- 칭찬했으면 찬양 고문가. 그 빨갱이 데리고 그 많은 수사를 했어 지금까지. 예. 그 태극기 들고 일어나야죠. 빨갱이한테 당했네. 제가 이제 한동훈 의원 관련해서 이제 검사 시절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제 서초동 빨간 펜 선생님이다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게 아마 빨갱이로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예. 자 오늘 뭐 저희 4시 반까지 준비된 내용들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4시 반부터는 이제 이정주 기자하고 배재고등학교 관련된 이 취재 내용들이 더 있다고 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눌 텐데 시간 되시면 더 앉아 계셔도 됩니다. 물론 그 추가 수당은 없어요. 뭐 과자라도 하나 주시면. 예. 좀 더 앉아 계실 수 있나요? 예. 들어볼까? 저는 다음 방송이 있어서 네. 네, 미구승답게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용역하러 가야겠다. 영역. 자 이렇게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우리 이정주 기자와 배재고등학교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